남편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진실 병원에서 바뀐 아이 28년 후 알게 된 진실. 결혼 28년 차,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착한 남편, 예쁜 딸 하나.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한 통의 낡은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키운 딸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 여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 저는 28년 동안 완벽하게 속아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 제 이름은 윤희진, 올해 53세입니다. 남편 승준이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28배 결혼해서 올해로 28년째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결혼 후 바로 전업주부가 됐죠. 결혼 1년 만에 딸 수빈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4학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착하고 예쁜 딸이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주말이면 같이 등산도 가고 명절 때는 시댁에 가서 떡도 빚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좀 조용한 성격이라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빈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있을 때였어요. 평소 아버지 서재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졸업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녁 무렵 수빈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여성스러운 필기체로 승준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혹시 아빠 옛날 여자친구? 수빈이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자.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누구예요?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회사 동료야. 오래전 일이야.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사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랍 깊숙한 곳에. 그냥 추억으로 남겨둔 거지. 별 의미 없어. 남편은 서둘러 사진을 가져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당황해요? 당황한 거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일이라 깜짝 놀란 거지. 남편은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별 의미 없는 사진이었다면 저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통화할 때도 거실이 아니라 베란다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이라고 했는데 평소엔 당일치기 출장만 다녔던 남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왜 이렇게 길어?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져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도 여러 번 해야 해. 거짓말 같았어요. 남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출장을 떠난 그날 저녁 저는 20년 지기 친구 정아에게 전화했어요. 요즘 고민이 있다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낡은 편지와 사진 이야기, 그리고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정아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희진아, 사실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뭔데? 20년쯤 전인가? 그때 명동에서 승준 오빠를 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 있었는데? 여자. 젊은 여자였어. 둘이 꽤 친밀해 보였어. 팔짱도 끼고 있었고. 나도 멀리서 봐서 확실하진 않았는데. 승준 오빠 맞는 것 같더라고.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괜히 의심만 심어주는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미안해. 정아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0년 전이면 그때 저는 수빈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거의 누워 지낼 때였죠. 남편이 그때 외도를 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정말 외도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그날 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일이 좀 더 생겼어.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출장이 맞을까?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최근 공지사항을 확인했는데 지방 출장이나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부 추적과 발견.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행동 패턴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동선, 전화 통화 빈도, 핸드폰 사용 습관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 남편이 유독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베란다에서 긴 통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문자 알림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은행 송금 완료 문자였습니다. 150만 원 송금 완료.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고 익명 계좌로 보냈더군요. 대체 누구한테 매달 150만 원씩 보내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부부간이시면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뱅킹 조회가 가능하세요. 집에 돌아와 남편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인터넷 뱅킹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150만 원씩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해보니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서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정할 수 없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남편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낡은 사진, 이서연이라는 이름, 송금 내역, 그리고 20년 전 명동에서 목격됐다는 정화의 증언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조사해보겠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서연은 누구일까? 왜 15년 동안 돈을 보내는 걸까?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다음 날 아침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탐정은 서류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서연 씨 현재 49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 중이고
남편과 딸 하나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재혁, 딸 이름은 이지혜. 딸은 올해 26세입니다. 26세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 수빈이랑 같은 나이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28년 전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고 남편분은 선배 사원이었죠. 둘이 꽤 가깝게 지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28년 전이면 내 의뢰인분이 결혼하시기 직전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여자 딸이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설마 내 남편 아이겠어? 그냥 옛날 여자친구였고 미안한 마음에 돈을 보내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탐정에게서 온 추가 보고서는 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서연 씨의 딸 이지혜, 출생신고일은 28년 전 11월 3일입니다. 제가 수빈이를 낳은 지 정확히 2달 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지혜 씨의 친부는 박재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서연 씨 남편이죠. 하지만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박재혁 씨는 결혼 전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재혁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서연에게는 딸이 있다. 그럼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설마 우리 남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28년 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여자는 이서연이었고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우리의 시작.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년 전 8월,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수빈이를 낳았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먼저였을지도 몰라요. 의뢰인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28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부 무너지는 믿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탐정이 준 서류를 가방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빈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수빈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직접 낳았잖아.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진통 끝에 낳은 내 딸이라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수빈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었죠. 그때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수빈이 혈액형이 좀 특이해서요. 혹시 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혈액형쯤이야 유전이 복잡하다고 들었으니까. 저는 O형이고 남편은 B형인데 수빈이는 O형이었거든요. 가능한 조합이긴 하지만 확률은 낮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수빈이는 저나 남편과 전혀 안 닮았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농담처럼 했었죠. 수빈이는 누굴 닮았어? 엄마 아빠 둘 다 안 닮았네. 그때도 그냥 웃어넘겼어요. 아이들은 크면서 변한다고 나중에 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눈매도 코도 입매도 심지어 체형까지. 저는 작고 둥근 체형인데 수빈이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남편은 중키의 보통 체격인데 수빈이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낳은 아이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응, 저녁 차려놨어. 씻고 와.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서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거의 말이 없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수빈이가 정말 제 딸인지 남편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수빈이가 학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 칫솔을 챙겼어요. DNA 샘플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수빈이 방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몇 가닥 모았습니다. 베개에 떨어진 것들이었어요. 그걸 들고 DNA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샘플 제출해주세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수빈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아니라면, 28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든 아이라면,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수빈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서연의 딸 이지혜는? 만약 그 아이가 남편 아이라면 남편은 왜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15년 동안 돈만 보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자 확률 0%. 제가 26년 동안 키운 딸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부 충격적인 진실의 전모.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0%.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수빈이가 남편의 딸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딸이란 말인가요? 저는 분명 제 배로 나왔는데. 아니 잠깐. 갑자기 28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임신 9개월이었을 때였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거동이 힘들 때였죠.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그 여자가 현관에서 남편과 한참 이야기하더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한 표우로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잠깐만 방에 들어가 있어 줄래? 회사 일로 급한 얘기 좀 해야 해서. 이상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현관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계속 울먹이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여자가 돌아갔어요. 누구였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후배인데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대. 상담 좀 해줬어.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 혹시 이서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를 낳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보름 정도 친정에 가 있었죠. 수빈이를 데리고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컸어? 응, 잘 컸지. 많이 보고 싶었어. 남편이 수빈이를 안아들더니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였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그때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사이를 본 아빠의 벅찬 감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해 주실 게 있어요. 28년 전 제가 친정에 갔던 2주 동안 남편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28년 전이라. 쉽지 않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님이 친정 가신 기간 동안 이서연 씨가 의뢰인 댁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경비 일지를 확인했더니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3번 방문했더군요. 3번이나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새벽에 나간 기록도 있습니다. 오후 8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없는 동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니. 그것도 밤을 새워가면서. 더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이서연 씨는 28년 전 8월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일은 9월 초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예정일보다 한 달 늦게 낳은 거죠. 그런데 신생아 체중이 3.5kg였습니다. 한 달 늦게 태어난 아기치고는 정상 체중이에요. 그럼, 네. 이서연 씨가 거짓 예정일을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9월 출산 예정이었는데 8월이라고 속인 거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9월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9월에 수빈이를 낳았죠.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에 간 사이 이서연이 우리 집에 왔다. 새벽까지 있었다. 설마 그때. 한 가지 더 조사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기록을 보니 이서연 씨는 9월 3일에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님은 9월 5일에 출산하셨죠? 네. 그런데 출생신고는 둘 다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연 씨 딸도 의뢰인님 딸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기가 바뀐 거였어요. 이서연이 9월 3일에 아기를 낳고 제가 친정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돌아올 때 수빈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요. 혹시 그 기간 동안 아기를 다른 곳에 맡긴 적은 없으신가요? 탐정의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있었어요. 친정에서 돌아오기 이틀 전 수빈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밤중이었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급하게 병원에 갔죠. 그런데 친정 근처 병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국 큰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를 하룻밤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같이 있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병원에 맡기고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갔어요. 그때 바뀐 걸까요? 그 병원이 어디였죠? 탐정이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28년 전 그날 서울대병원 신생아실에 2명의 여자아기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님 딸이고 다른 하나는 이서연 딸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서연 딸은 그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신생아실 CCTV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뭔데요? 새벽 3시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신생아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근무한 간호사 명단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식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를 분석해보면 이서연 씨와 일치합니다. 이서연이 간호사 옷을 입고 신생아실에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바꾼 겁니다. 그럼 제가 키운 수빈이는 이서연 씨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낳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럼 제가 낳은 진짜 제 딸은 어디 있나요? 이서연이 키우고 있는 이지혜가 제 친딸이란 말인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씨 남편 박재혁 씨를 조사했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재혁 씨는 결혼 전부터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서연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서연이 임신했을 때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럼 왜? 이혼하고 싶지 않았대요. 이서연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서연의 계획을 묵인했습니다. 아기를 바꾸는 것까지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자기 아이도 아닌데 키운 거죠? 아이를 사랑했대요. 비록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키운 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뢰인님한테 미안했대요. 저한테요? 네. 자기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박재혁 씨는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이서연이 매달 의뢰인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것도 의뢰인님이 속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박재혁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키우는 딸이 사실은 내 친딸인 것을. 그리고 제가 키우는 딸이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박재혁 씨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의뢰인님께 드리라고요. 탐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윤희진님께, 저는 박재혁입니다. 이서연의 남편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8년 전 제 아내 이서연은 당신 남편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도,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이서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이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아기를 바꾸자고요. 당신이 낳은 아기와 이서연이 낳은 아기를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신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은 분노했어요. 자기를 임신시키고도 당신과 결혼한 남편에게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친정에 간 사이 이서연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요. 저는 말렸지만 이서연은 듣지 않았어요. 그 후 28년 저는 당신의 친딸을 키웠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정성껏 길렀어요. 제 핏줄은 아니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아마 수빈이를 사랑하시겠죠. 비록 핏줄이 아니어도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연과 이혼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요. 박재혁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팠어요. 오부 선택과 결말.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저는 탐정이 준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이서연과의 사진, 송금 내역,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박재혁의 편지까지.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28년 전 당신이 뭘 했는지, 그리고 우리 수빈이가 누구 딸인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8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이서연이 아기를 바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때는 이미 수빈이를 1년 넘게 키운 뒤였어. 그럼 그때라도 말했어야죠. 왜 숨긴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늦어버렸잖아. 그리고 나도 수빈이를 사랑했어. 내 딸이든 이서연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는 26년 동안 내 진짜 딸이 어디서 자라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은 다른 집에서 자랐어요. 나는 그 아이 첫걸음도 첫말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당신 때문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여보,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28년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전부 다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결혼은 진작에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남은 저는 수빈이 방문을 열었어요. 수빈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젯밤에 아빠랑 싸운 것 같던데. 저는 수빈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내가 사실은 내 친딸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딸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을 보니 26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젖을 물렸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을 함께 했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너무 사랑해서. 엄마, 왜 갑자기 그래?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수빈이도 저를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엄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빈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요. 이 아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제 딸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친딸, 이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박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박재혁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윤희진 씨시죠? 편지 받으셨나요? 네. 읽었어요. 박재혁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당신 딸이에요. 사진 속에는 수빈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니. 26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친딸. 닮았네요. 저랑. 정말 닮았어요. 눈매도 코도 입매도. 수빈이는 저랑 안 닮았는데 이 아이는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지혜는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요. 당신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박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저야말로요. 수빈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한테는 말씀하실 건가요? 박재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저는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굳이 혼란을 줄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재혁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멀리서라도요. 그러시죠. 지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재혁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 이지혜였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제 친딸.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줘. 마음속으로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수빈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저녁 같이 먹자. 응, 그래. 저는 수빈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제 딸이었어요. 26년을 함께한 제 소중한 딸. 엄마, 나 다음 달에 졸업하잖아. 그때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응.
엄마, 아빠, 나. 셋이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갔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아빠는 요즘 좀 바쁘셔서. 엄마, 아빠랑 싸운 거 알아? 요즘 집에 안 오잖아. 수빈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다 컸어. 부부 사이에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수빈이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내 딸. 엄마가 뭘? 당연한 거지. 저는 수빈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수빈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죠. 이서영과 박재혁도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혁은 지혜의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대신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딸을 만난다고 합니다. 지혜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다고만 했답니다. 저도 수빈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박재혁이 보내주는 사진을 통해서요.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딸이지만 이제 와서 제가 나타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어제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아빠랑 헤어진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 엄마 혼자 힘들지 않아? 아니야. 너랑 있으면 안 힘들어.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26년을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성장한 시간.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물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2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고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저는 수빈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아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지혜에게도 고마워요. 비록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요. 박재혁이 잘 키워줘서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낡은 편지를 발견했던 날, DNA 검사 결과를 받았던 날, 이지혜를 멀리서 바라보던 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요. 그리고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서요. 침묵하지 않은 것, 도망가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수빈이가 저녁을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둘이서. 좋지. 어디로 갈까?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바다로 가자. 탁 트인 바다가 보고 싶어. 오케이. 우리 엄마 딸 힐링 여행 가는 거다. 수빈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요. 28년 만에 찾은 진실. 그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실의 무게, 용서와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